자, 안녕하세요. 맞춤의 정석, 맞춤 정장 1타 강사 안피노라고 합니다. 오늘은 맞춤 정장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게 바로 원단 고르기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단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네이비 컬러여도 원단들마다 그 특성이라든지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단들 특징, 그리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원단이 입는 분께 좀 적합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원단은 보통 부드러운 원단 그리고 투박한 원단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원단 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왜 부드러운지, 반대로 왜 투박한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제 옆쪽에 사진 보시면 한 가지는 좀 투박하고 반대로 한 가지는 조금 부드러운 원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수라고 있어요. 이 원단 책자에 뭐 100S라고 써져 있다, 그리고 반대로 120S라고 써져 있는데요. 읽는 법은 뭐 100수, 120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복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정장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같은 공간에 몇 수 짰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100번 짰으면 100수고요. 120번 짰으면 120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같은 공간에 100수 짰고 120수 짰습니다. 그 어떤 원단이 조금 더 실이 두꺼울까요? 이 100수가 더 두껍습니다. 100수가 두꺼운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100수를 짜려면 실이 두꺼워야 되겠죠. 120수를 짜려면 더 얇아져야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아무래도 수가 더 짜여지면 실이 얇아지겠죠. 그만큼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백수 원단 같은 경우는 실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나타납니다.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백수 원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320g이고요. 그리고 이제 120수 원단 같은 경우는 270g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단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드러운 원단의 특징, 반대로 투박한 원단의 특징 무엇인지 아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부드러운 원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드러운 원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실이 얇습니다. 실이 얇으면 특징이 어떨까요? 좀 잘 늘어나겠죠. 신축성이 되게 좋고요. 신축성이 좋다는 건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이 얇기 때문에 대부분 원단들은 후염 가공이라고 해서 원단을 짜고 나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컬러감이 좀 더 뚜렷하고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다면 원단이 아무래도 실이 얇다 보니까 주름이 좀 많이 간다,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가 좀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좀 필요해요. 아무래도 울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못 관리가 된다면 좀 이제 주름이 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부드러운 원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투박한 원단 같은 경우는 일단 실이 두껍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컬러감이 조금 뎁스하게 좀 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원단에 힘이 좀 딱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단도 조금 투박한 원단인데 힘이 좀 붙어서 주름이 많이 안 가고요. 약간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드러운 원단은 좀 신축성이나 활동하기에 되게 좋고요. 은은하게 광택감도 좀 돌고요. 투박한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도 좀 잘 안 가고 힘이 세지만 아무래도 신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적합한 원단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부드러운 원단, 투박한 원단 뭐가 더 좋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입는 분께 더 적합한 원단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냐면 입는 분이 조금 슬림한 스타일을 좀 선호해요. 좀 체형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찰랑찰랑거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장 입었을 때 좀 활동하기 좋은 스타일, 약간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세요, 손님이. 그렇다면 저라면 투박한 원단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원단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맞추는 이 옷이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뭐 관리라든지 뭐 추후 뭐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원단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단 브랜드에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탈리아 3대 원단이니 영국 3대 원단이니 그 원단으로 진행해도 그렇게 명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더욱이 그렇게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더더욱이 나올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은 기본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맞춤복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예복 진행하시는 분들과 이제 좀 이게 원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이게 원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떤 브랜드가 더 좋은 건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요.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실은 브랜드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원단은 이게 몇 수로 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램 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가 가장 차이점이 커요. 뭐 이 브랜드라고 해서 물론 브랜드마다 가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건 있겠죠. 근데 일반인, 더욱이 맞춤 정장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이 구별 거의 못합니다. 전문인도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그냥 옷 완성된 것만 보고 이건 이 원단이야, 이건 이 원단이야 구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기본만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오늘은 원단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울 100%몇 수인지 몇 그램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컬러가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원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이라든지 뭐 제 인스타그램에도 뭐 따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찍는데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한 번씩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가 맞춤 정장이라든지 일반 기성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울과 폴리에스테르가 혼용된 원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울 폴리 원단 같은 경우는 일단 합성 섬유가 섞인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이 아닌 폴리에스테르가 섞였다는 건데,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일단 원유가 베이스로 된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일론이나 뭐 폴리우레탄 뭐 이런 거라고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좀 좋아요. 좀 주름이 좀 안 가게 만들어주는 좀 습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열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든지 그런 약간 교복 같은 거 입어보시면 반질반질해지는 현상 같은 게 있죠. 결국은 마찰력, 열에 의해서 원단이 좀 올라온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약간 반질반질해지는 현상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단섬유기는 한데, 실 하나로 짠 단섬유긴 한데 흡습성이 좀 약합니다. 흡습성이라고 한다면 습기를 잘 못 빨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습기를 좀 뱉어줘야 되거든요. 빤 다음에 뱉어야 되는데 원단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추후에 옷을 계속 입다 보면 변색이 된다, 변형이 된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폴리 원단 같은 경우는 원단의 수명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같이 비스포크 테일러 샵이라고 하는 데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원래 판매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판매 안 하는데, 혹시나 이제 저가 맞춤이라든지 기성복이라든지 워낙 이제 울폴리 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매일같이 입는 전투복 입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아요, 이 원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오래 입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 본연의 이 수트라는 개념 좀 진짜 제대로 한번 입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렇게 적합한 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